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다리 밑에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 들리나요? 소리 안 들리나요? 안 춥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타왔습니다. 아, 뜨거워. 비 안 오는데. 저는 다리 밑에 있습니다. 공연 연습을 하고 집에 근처에 와서 씻고 좀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인스타 라이브를 틀었고, 뭐 이런저런 이제 출판사 관련된 소식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김금희 작가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충성.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아니구나. 고상방뇨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 책은 바로 너무 예쁘죠. 만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접차하세요. 만우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다가 요게 디자인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렇게 포토카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우가 뿅 안 하고 또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만우가 또 이렇게 만우가 딱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만우, 어렸을 때 만우가 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만우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세 장의 또 귀여운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이 책은
마누라는 강아지의 어떤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7년 정도 지냈던 그 마누라는 강아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작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문정희 배우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진의 퀄리티들이 아주 좋아서 이제 모든 면을 다 4도로 칼라로 인쇄를 하는 바람에 책값이 조금 올라갔지만 사진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책에는 이제 문정희 작가가 마누라는 강아지를 어떻게 데려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조금 일찍 무직의 다리를 건넜는데 그간의 이야기들을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떻게 치료를 했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 주었는지를 아주 차분히, 그렇게 막 엄청 슬프지 않게, 하지만 읽는 사람은, 혹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혹은 소중한 존재들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공감이 많이 갈 만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러니까 좀 참여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박하게나마 여러분들, 독자분들이 이제 독자분들께서 소박하게나마 좀 참여할 수 있게 어떤 스티커들도 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스티커들을 활용해서 또 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 고민, 저희랑 첫여름 완주를 또 저희와 함께 만들었던 스튜디오 고민의 이영하 실장이 또 아이디어를 내서 아주 멋지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만우 이야기라는 책이고, 지금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에 또 만우 이야기 북토크를 대구에서 합니다. 문정희 작가님하고. 또 그리고 이 책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꽤나 빵빵합니다. 이제 유명한 수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이 책을 보시고 감수도 해주시고, 이 책을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 책에는 이제 그 강아지와의 강아지와 지냈던 이야기들도 있지만, 강아지를 어떻게 좀 대하고 어떻게 키우고 이런 것, 어떻게 이제 이 강아지를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나름의 팁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수의사 선생님들의 다수의 수의사 선생님들에게 감수를 받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설채연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S 동물암센터의 대표로 계시는 허찬 원장님도 계시고,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한현정 교수님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배우 박효주 선배님도 추천해 주시고,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답니다. 사실 이런 책은 또 저희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정희 작가님께 연락이 왔을 때 책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책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어떤 굿즈 같은 느낌의 책을 만들까 하다가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해서 또 한편으로는 아예 전시회 사진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전시회를 하실 수도 있으냐, 전시를 한번 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도록의 느낌으로 책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나온 책이 이 만우 이야기라는 지금의 형태의 책입니다. 고생이 좀 많았죠. 이 책 만들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영 이사님도, 아마 제가 느끼기에 아영 이사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뭔가 깊숙이 참여한, 책이란 이제 어떤 기획부터 시작해서 책을 정리하고 디자이너와 편집자와 소통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아영 이사가 이번에 아마 본격적으로 좀 했던 책입니다. 몰랐는데 트위터에다가 이 책 보고 눈물 셀카 올렸더라고요.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만우 이야기 지금 또 문정희 작가님은 지금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파사바라는 콩그레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시아 태평양 그쪽에 있는 수의학계에 계시는 수의학과 학생들, 수의학 언론 기자들, 수의사님들, 수의학에 관련된 모든 아시아에 있는 그 인원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를 파사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저희 오늘부터 시작했고, 오늘 유한양행 부스에 이제 무제 부스를 차려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했죠. 문정희 작가님이 가서 또 판매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시죠. 그 일정, 파사바 일정 맞추느라고 이제 어제 책이 나온 거고, 제가 또 파사바에 가서 일요일 날은 북토크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일반 그 수의사나 수의학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간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콩그레스, 포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제가 북토크를 합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할 텐데 좀 잘 기획을 좀 해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아영 이사가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아주 아마 보신 분들은 꽤 많이 좀 가슴을 움켜쥐면서 읽지 않으실까. 뭔가 이렇게 가슴이 울리는 가슴을 진정하면서 읽지 않으실까. 저도 사실 이게 문정희 작가님은 이제 전업 작가거나 뭐 기존의 작가였던 분이 아니고 배우, 그냥 오랫동안 배우 일을 하신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드는 게 적절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이 원고를 받아보고 그 전시회 가서 사진도 보고 해보니까 제가 정희 누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좋은 문장만이 좋은 글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고를 받았을 때. 물론 저희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장도 조금 다듬고 뭐 여러모로 책의 형태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냥 처음에 원고를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문장이 나열된 것만이 좋은 글은 아니고, 한 사람의 진심이 들어가는 어떤 이야기가 잘 펼쳐져 있을 때 또 좋은 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좋은 사진들이 또 있으니, 그렇게 좋은 사진들과 함께 구성이 되면 이 또한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고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제작비 회수하면 그 제작비 회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동물단체에 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모두 다 동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 단체에 기부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돈 벌려고 만든 책은 아니다. 하지만 기부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나누이. 아영이상 월급은 내 돈으로 주면 되지 뭐. 트레인이 하나 지나가서. 그래서 만우 이야기 구성이 재밌어요. 스튜디오 고민은 참 이런 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어떤 재밌는 작업들. 그리고 요 색깔 있잖아요. 요 초록색과 주황색 색깔은 그 만우가 평상시에 잘 갖고 놀던 장난감의 색깔로 만든 겁니다. 너무 그렇죠. 반려견들 키워보셨거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내봤던 분들은 그 마음이 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정희 누나가 이 책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참여를 하셨어요. 뭐 당연히 참여를 했지, 작가니까. 이 책 굉장히 열의를 갖고 만드셨어요. 지금 촬영도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모로 바쁜 와중에도 이 책에 대한 어떤 열의를 표현해 주신 거는 저는 100%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모르긴 몰라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록물이 될 것 같은데, 그 만우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예민했던 분이 문정희 작가이겠죠. 엄청 자기 새끼 같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나의 어떤 일부였던 존재를 기록해 놓은 책이
그날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착한 마음으로 만든 이 책을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다리 밑이에요, 다리. 아니, 사실은 제가 한강에 갔다가, 한강에서, 고수부지, 강변에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갔는데, 주차장을 들어갔는데, 얼씨구,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지 않으면, 회차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어떡하지? 하고 나와가지고 어디 가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잠깐, 여긴 차 댈 수 있는 노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밝죠. 이렇게 하면 좀,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팔이 좀 아프고 이렇게 하면 좀 팔이 들어가요. 아무튼 많은 이야기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나와서 이제부터 홍보를 막 시작하려고 해요. 막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홍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책 홍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어려운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관심, 만우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책을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제가 매일마다 퇴근하고 끌어안나 보는 책. 내 모든 것. 오정미 작가님이 쓰신 내 모든 것.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미 작가님의 내 모든 것은 오정미 작가님은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의 시나리오를 쓰신 작가님이시고 지금 찍고 계시는 이창동 감독님 찍고 계시는 가능한 사랑이라는 영화도 오정미 작가님이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그분께서 한 13명 정도의 인터뷰이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에세이로 적어놓은 글인데 그분들의 어떤 삶이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독특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 같기도 하죠. 제가 사실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예민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봅니다. 당신의 인생 영화가 무엇이냐? 영화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그런 어떤 영화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영화 에세이라는 장르로 표방이 돼 있죠. 이 내 모든 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이 책에 나오는 13명의 인터뷰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인생 영화는 보통 이제 영화 에세이라고 불리는 보통의 책들에 나오는 영화들과는 조금 질감이 다르죠.
책에서 다루는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명작이거나 고전이거나 어쩔 때는 나도 참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영화를 가지고 글을 쓰는 책들도 있고 그게 옳지 않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좀 반열에 올라가 있는 영화들이 보통 소재잖아요. 근데 여기 지하철이 안 다니는데 지하철 소리가 차 소리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영화들은 조금 질감이 다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어떤 인물의 인생 영화가 자기는 코요테 어글리다 라는 거에서 약간 한 대 두드려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영화라는 게 아니라 보통 영화 에세이에 나올 법한 영화들이 아닌 거죠. 니마 그강을 건너서 이런 영화들이다. 여자 정의 이런 영화들 나오고 전우치 모가디슈 이런 그러니까 아직은 다루기 어려운 비교적 최근작들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의미가 붙고 이야기가 붙으면서 또 명작으로 남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막 연글지 않은 영화들도 나오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단편소설 같아요. 열쇠꼭지의 에세이가 단편소설 같은 느낌을 줍니다. 모가디슈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명작이죠. 근데 아직은 뭔가 이런 누군가의 인생 영화, 인생에 묻어있는 영화다. 거기에 모가디슈가 나온다? 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모가디슈가 그 사람의 인생 영화지? 라는 게 궁금할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책이 또 예쁘게 나왔죠. 예쁜 건 못 참지. 책이 예쁘지 않은 걸, 예쁜 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쁘게 만들면 출판사는 힘들어지죠. 항상.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네모도.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이제 디자인하시는 플레인 아카이브에 이제 제안을 할 때 저는 이 책이 뭔가 고백에 대한 이야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찬송가 책 같은 느낌이면 어떨까. 그런 질감과 다들 좀 놀랬죠. 작가님도 좀 놀랬고 플레인 아카이브도 처음에 약간 좋은 것 같긴 한데 괜찮겠어? 라는 제가 이런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저 찬송가처럼 책을 만들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약간 다들 의아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인정. 근데 엄청 비쌀걸? 그래서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조가죽입니다. 가죽 질감의 책은 4,000부밖에 안 만들었어요. 가죽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막 이렇게 주문하시지 않으면 아마 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 찬송가처럼 만들고 싶었냐면 사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엔 기독교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절실한 어떤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근데 그냥 느낌 같은 거죠. 뭔가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있거나 사실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뭔가 고백하고 싶은 느낌, 혹은 이 책에 담겨있는 이 글들을 내가 조금 더 좀 홀리하게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이 글들을 믿어주고 싶고 믿게 되고 사실 라이프 오브 파이 요즘 공연하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어떤 믿음이라는 거. 저는 그게 교회에 막 이렇게 쌓여있는 성경책의 그 질감들, 찬송가의 질감들도 한몫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우리 교회 가면, 성당 가면 뭔가 이렇게 쫙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좀 그런 더 따뜻한 느낌을 좀 책이 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라이프 오브 파이로 이제 이야기가 건너오게 됐는데요. 라이프 오브 파이 책 보셨나요, 여러분들? 혹은 영화를 보시거나. 파이 이야기라는 책이 있고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이안 감독님의 영화가 있고, 이제는 뭐 연극으로도 하죠. 이제 제가 연습하고 있기도 하고.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요즘 홀리해지고 있어요. 그 대본과 책들과 막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저는 처음에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 보고 책 봤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깊은 어떤 이야기라는 걸 몰랐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근데 공연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연출들이 또 저기서 영국에서 직접 오셨어요. LG 우승 축하합니다. 영국에서 오셔서 이제 또 그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신이나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즘에 재미있게 듣고 있고, 뭔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된 계기였어요. 제가 어떤 종교를 갖겠다라는 결심을 한다기보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왜 생기고, 그게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원동력이 되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달 남은 이 상황, 아직 제가 더 파고 들어가야 될 게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8년 정도 전에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좀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기를 쓰고 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도 사실 뭐 어리지만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좀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미오와 줄리엣 할 때랑 지금 라이프 오브 파이 할 때랑 좀 마음의 형태가 좀 달라요. 마음의 모양이 좀 다르고, 제가 그걸 좀 체감해요. 이게 너무 오랜만에 연극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1년에 한두 편씩 영화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변화를 못 느끼는 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사람이 헬스라는 걸 쭉 하면, 매일매일 하면 매일매일 몸이 바뀌는 걸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확 체감이 되는 게 있듯이,
8년 만에 다시 공연 연습을 하는데 뭔가 내 마음의 모양이 조금 바뀌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공연 연습하는 게 참 재밌어요, 지금. 공연 연습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헬스 지금은 안 하는데 헬스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이 호르몬 문제인가? 여러모로 좀 그때랑 지금이랑 공연이라는 걸 대하는 태도도 좀 바뀐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공연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그때는 제가 더블이 아니어가지고 공연을 밖에서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박강현 씨가 더블이니까 항상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강현이가 할 때 공연 보면 진짜 재밌어요. 재밌더라. 신기해요. 그 공연 정말 신기합니다. 그 연습실 뻥 조명에서 그 호랑이랑 사람이랑 연기하는데 그럴듯해. 신기해요. 그거 정말. 그 이제 내가 하는 연습은 내가 못 보니까 어떤 꼬라지인지 모르겠지만 강현이가 하는 거는 그럴싸해요, 정말. 그래서 제 강현이가 하는 공연은 보장하겠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보고 싶다? 왜냐면 난 내가 한 걸 못 봤으니까. 라이프 파이 보고 싶은데 안전한 거 보고 싶다? 박강현 씨 거 보십시오. 그럴싸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 공연 오디션 보자고 막 제안 들어왔을 때 뭔 공연을 무슨 공연이냐, 잘 하지도 못하는 거 이러고 웬만하면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궁금해서 유튜브에 라이프 오브 파이 연극 쳐봤는데 기가 막히길래 해보고 싶었거든요. 출판사 계정이죠. 책 소개 많이 했고 잠깐만 라이프 오브 파이 이야기 하자면 아주 대단합니다. 강현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아주 멋지고 그래서 말씀 드리자면 안전한 거 보고 싶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안전한 거 보고 싶다. 나는 내 걸 못 봤으니까. 류영경 배우님 안녕하세요. 책 홍보하러 잠깐 켰습니다. 지나가 주세요. 라이프 오브 파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요, 제가 요즘에 저번에 제가 저기 구미 국토크 같은 거 가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또 오랜만에 무대 공연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때도 느꼈던 것 같은데 제가 잊고 있었는데 그 무대를 주로 활동하시는 배우분들 있잖아요.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유독 느끼는데 그래 맞아. 정말 이 사람들 대사나 이런 발성이나 이런 거 딕션이나 이런 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매일마다 놀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잖아요. 이 성대라는 건 여러분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실 테지만 이 성대라는 것은 감정하고 붙어 있잖아요. 성대라는 근육은 내가 막 이렇게 화가 나면 막 쪼그라들고 막 그런 소리 지르다가 막 목 쉬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카메라 앞에서 이 작은 연기들을 해야 되는 배우였잖아요. 그거에 적응이 되어 있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하고 이 몸의 근육이 붙어 있는 것이, 공연은 제가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막 6개월도 하잖아요. 무대에서 막 소리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내는 거를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정말 뭐 거기 우리 같이 연습하는, 지금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배우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배우들한테까지 막 어린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요즘 정말. 그래서 요즘에 선배님들이 자꾸 개인 레슨 해주세요. 부끄럽지만 자꾸 개인 레슨 해줘요.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예매 안 하신 분들은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비가 오나? 비가 오나 봐요. 다리 밑이라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무제 출판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드리자면, 김근희 작가님 아직 계시나요? 저희 천여름 완주가 곧 10만 부를 달성합니다. 이 작은 출판사에서 10만 부를 판 책이 나온다는 건 사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10만 부 정도가 판매가 돼가지고, 작가님 안 계시네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뭐 천여름 완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반희곡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소설화를, 완전한 소설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제가 그 완주 마을과 비슷한 곳을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제가 찍었던 사진, 뮤직비디오 현장 가서 찍었던 사진, 우리 녹음할 때 찍었던 사진, 그리고 저의 뭐 짧은 몇 가지의 글들, 그리고 우리 전시회랑 도서전 때 이제 작품 주오셨던 작가님들 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아트북도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주쯤에 해가지고 세트 발이로, 단행본과 아트북을 세트 발이로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10만 부 감사 기념으로 드리고 싶지만 이제 드릴 수는 없고, 싸게, 최대한 싸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정판으로 이제 하고, 단행본, 작가님 쓰신 단행본은 이제 앞으로 계속 판매를 이어갈 거지만, 그 세트 바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기념으로 이렇게 좀 벌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스튜디오 고민과 희찬님과 무제가 열심히 책 작업하고 있고, 저의 원고는 3일 전에 끝났고, 몇 개 조금 부족한 부분들 채워서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예쁘게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출판사 무제의 2025년 보너스 트랙 마지막 책이 될 거고, 만우 이야기가 사실상 이제 저희의 마지막 새로운 책, 내 완주도 새로운 책이니까 아무튼 보너스 트랙 같은 거죠. 2025년에 저희가 6권이나 책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4년 동안 2권 만들던 회사가 1년에 6권을 만들어버려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제 책이 많이 뭐 올해 정도 나오겠죠. 내년에는 외서도 있을 거고, 그거 정말 저도 기대되는. 근데 왜냐면 사놓고 저도 영어를 못해서 못 읽어봤으니까. 내년에 외서도 있을 거고, 에세이도 있을 거고, 소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작가님들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한 분 만납니다. 제가 한 분 만나고 내년에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무죄추정의 속편 유죄추정 컨썸드 길티 나옵니다. 번역가님이 그 무죄추정 번역해 주셨던 한정화 번역가님이 저희 유죄추정도 번역해 주시는데, 번역하면서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재밌다고 연락 왔어요. 근데 그 책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죄추정이 책이 조금 두껍거나 2권짜리가 될 것 같아요. 꽤나 원고량이 좀 돼가지고. 물어보면 산다고 하겠지. 그렇게 나오면 사나요? 너무 이렇게 벽돌책처럼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요네스의 스노우맨, 아니면 마이클 로보텀 책 같은 그런 약간 두꺼운 책인데, 이거를 이렇게 좀 책을 이렇게 두껍게 나오면 여러분들 사나요? 안 사요? 사요? 벽돌보다 2권이 좋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딱 아시네. 이게 분권하면 1권만 나가요. 2권이 안 나가요. 1권만 사. 근데 또 그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잖아. 누가 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우문이었습니다. 그냥 잘 만들어서 사고 싶은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무죄추정 안 보셨죠? 애플 TV 제이크 질레널 나오는 거 진짜 재밌거든요. 2권 먼저 내는 거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데. 2권 먼저 내는 거 좋은데? 천재인데? 아, 2권에 보너스를 넣어라. 그것도 나쁘지 않네. 분권으로 해서 세트 발이로? 세트 발은 또 귀찮아져요. 또 일하기가 좀 힘들어져. 벽돌책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무죄 추정은 분권이 돼 있어요. 1, 2권으로. 근데 유죄 추정은 뭐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진짜 작가님 역시 출판사 대표님 달 세트 제작비 들어 맞아요. 하다못해 이거 하드커버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알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나운 독립 작가님들 팟캐스트 하는 거 아시나요? 저 거기 나갔다 왔습니다. 저는 정말 사나운 독립 작가님들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오늘도 북토크 하셨는데 테일탱골에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팟캐스트 재밌어요. 거기 작가님들이 재밌어가지고 사람이 재밌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고즈넉하니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요. 제가 한 번만 다시 만우 이야기. 만우 이야기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또 홍보하겠습니다. 만우 이야기 이제 나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많으니 좀 소개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요. 10시네? 내일도 연습 가야 돼서.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사님도 고생했어요. 안녕.